안녕하세요. 이타이 권전호입니다. 오늘은 전기자 권선법하고요. 직류발전기 기본 이론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할 때 어떤 한 권의 기본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기술사 공부에 맞게끔 좀 편집을 해서 내용을 조정을 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강의의 기본서로 삼고 있는 전기기기의 전기자 권선법과 직류발전기 기본 이론에 대한 내용을 좀 보면요. 내용이 좀 어렵게 돼 있고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림이라든지 개념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술사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사 과정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설명드리는 정도의 간단한 개념을 이해하시고 필요로 하다라고 하면 특히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복해서 출제되는 그 문제의 공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식들이라든지 몇 가지 암기사항들만 외우시면 되고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어떤 개념도라든지 이런 복잡한 어떤 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계속해서 깊이 있게 파고서 공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강의에 앞서서 항상 어디를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정하기 위해서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해당 파트에서 어떤 내용이 출제가 됐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직류기와 관련돼서는요,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건축전기설비 기술사와 발송배전 기술사에 10년 동안 한 3문제 정도밖에 출제가 안 됐고요. 그 출제된 문제가 전부 다 전동기와 관련된 문제고 직류 발전기에 대한 내용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드리는 내용은요, 필요가 없다 이게 아니라 기본적인 개념 정도까지만 보시고요. 너무 깊이 있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전기자 권선법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전기자 권선법에는 환상권과 고상권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고요. 이 개념은 되게 단순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환상권과 고상권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고상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상권이란 뭐냐? 이 권선을 감는데 이게 전기자 철심이라고 하면 전기자 철심 바깥쪽으로만 이렇게 표면으로만 감는 거예요. 자, 표면으로 감는데 이 권선이 전기자 철심을 지나잖아요. 지나면 얘를 고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철심 바깥에다가 뭘 파냐면 슬롯이라는 걸 파는 거죠. 슬롯을 하나, 둘, 이렇게 파는 거죠. 그래서 슬롯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런데 환상권 같은 경우에 표면으로만 감는 게 아니라 얘가 전기자 철심의 바깥쪽으로 갔다가 이 철심의 가운데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안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점선으로 처리가 된 거죠. 다음에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게끔 요런 형태, 바깥으로 나왔다가 안으로 들어갔다, 바깥으로 나왔다가 안으로 들어갔다, 요런 형태로 감는 게 환상권인데 우리는 고상권만을 사용합니다. 왜 고상권만을 사용하느냐? 전기자 철심의 표면에다가 슬롯을 파서 전기자 권선을 이 안에다 집어넣게 되면 여기서 발생되는 유기 기전력을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전기자 권선의 코일변이거든요. 코일변, 이게 코일단이고 코일변이 한 번 감으면 코일변은 2번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유기 기전력이 여기 한 번 생기고 여기 한 번 생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 혹은 유기 기전력의 방향을 보시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서 다시 이렇게 가는 거죠. 방향이 같은 방향이에요. 이 두 개가 합쳐진다는 얘기죠. 기전력이. 직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환상권 같은 경우에는 이 권선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여기서 점선, 철심 안쪽에서 발생된 요 유기 기전력은 제로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코일변이 2개이지만 유기 기전력은 한 번만 발생하니까 전압이 낮게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환상권은 쓰지 않습니다. 고상권만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개념은 기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잊어버리셔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환상권이나 고상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고상권만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권선을 감을 때 패로권과 계로권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패로권이란 어느 한 지점에서 출발해가지고 닫혀있는 회로니까 원래 자기 위치로 돌아옵니다. 계로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열려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한 지점에서 출발해서 자기의 위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는 뭘 쓰느냐? 당연히 패로권만을 씁니다. 이것까지만 보시면 돼요. 책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지만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층권인데요. 요게 앞에서 우리가 봤던 고상권이라고 하면요. 이게 철심의 표면이에요. 철심의 표면이고 슬롯을 파놓는 거죠. 슬롯을 파놓는데 이 슬롯 하나당
권선이 전기자 권선이 한 번만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두 번 지나가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뒤에서 제가 그 중권에 대한 그 개념을 설명할 때 그 그림을 보여드리면 명확하게 이해하실 건데 이렇게 두 번 지나가게끔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우리는 단층권과 이층권 중에서 이층권만을 사용합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직류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동기 발전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외우실 필요 없겠죠. 그림만 보시면 되고요.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은 궁금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안 읽어보셔도 상관없다. 자, 그 다음에 권선법에 있어서 중권이라는 게 있고 파권이라는 게 있는데 중권은요 이렇게 중복해서 갚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한 바퀴 돌고 자 여기서 이게 정류좌편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하면 1번의 정류좌편에 요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가가지고 쭉 가서 한 바퀴 돌아가지고 2번의 정류좌편으로 갔다가 또 한 바퀴 돌아서 뭐 이제 3번의 정류좌편으로 가고 또 가서 계속 도는 거죠. 여기 보시면 들어가고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실질적으로 권선이 두 개가 들어가거든요. 슬롯에는. 그래서 2층권이 되는 겁니다. 자, 파권은요. 파도 모양으로 결선한다라고 해서 파권이라고 하거든요. 파도 물결처럼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가고요. 여기 표현이 되어 있는 YB, YYF 뭐 이런 것들이 뭐냐면 피치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코일과 코일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코일 피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발전기에는 도선도 있어야 되지만 그 자속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속을 만들어내는 것을 자극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극 간의 거리를 극피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코일, 이 전기자 권선의 코일 변 간의 거리를 코일 피치라고 합니다. 그 정도까지만 아시면 되고 우리 교재에는 YB가 뭐니 YF가 뭐니 뭐 이런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 그거는 현장이라든지 기술사 공부하는 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이 두 가지 권선 기법 중에서 권선 방법 중에서 우리는 뭐만을 사용하느냐? 중권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파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요 내용은요. 직류 발전기에도 중권을 쓰고요. 그 다음에 동기 교류 발전기에서도 중권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차후에 제가 뒤에서 이제 그 동기 발전기 강의를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릴 거지만 방금 전에 제가 코일 간의 간격, 전기자 권선의 변 간의 간격을 코일 피치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 N극, S극이 있습니다. 이 극 간의 간격을 극 피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코일 피치가 극 피치보다 짧아지는 것을 단절권이라고 하고요. 코일 피치와 극 피치의 간격을 동일하게 맞는 것을 전절권이라고 하는데 동기 발전기에서는요. 그 고조파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때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코일 피치를 극 피치보다 좀 짧게 만들어요. 단절권으로 만듭니다. 그건 뒤에 설명드릴 겁니다. 그때 이 극 간격, 그 다음에 코일의 간격에 대한 개념이 나오니까 그때 그것만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전절이니 뭐 후절이니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에 이제 중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중권을요 이렇게 전기자 권선에다 감게 되면 이러한 그림이 나옵니다. 이 그림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그림하고 동일한데 이건 중권이에요. 자, 중권은요 예를 들어서 요게 지금 그 브러쉬가 4개가 돼 있고요. 일반적으로 중권은 브러쉬의 수와 극의 수가 똑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S극이 나와 있죠. S극. 이게 N극입니다. 요게 다시 S극. 요게 N극 해서 극이 하나, 둘, 셋, 4개가 나와 있고 브러쉬가 하나, 둘, 셋, 4개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정류자 편은요. 1번서부터 21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 20번 아닙니까? 이게 원래는 원으로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류자라는 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쭉쭉 나눠져 있어가지고 1번서부터 시작해 2번, 3번 쭉 가서 이게 21번인데 요걸 잘라서 보기 좋게끔 이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정류자 편에 교류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브러쉬라는 거를 연결해가지고 여기 이제 부하 설비 쪽 연결한 거죠. 실질적으로 이 플러스 마이너스 돼 있으니까 여기에 실질적으로 부하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하가 걸려 있습니다. 자, 중권은요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 이 전기자 권선이요 이렇게 진행합니다. 요 감겨 있는 게 이렇게 해서 계속 감겨져서 나간다라는 거 아시겠죠? 네. 자, 여기서 발생되는 요
기전력의 방향을 보시면 모두 다 같은 방향이에요. 얘는 화살표가 밑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얘도 밑으로 돼 있습니다. 얘도 밑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요 방향을 보시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가지고 얘가 보시면 여기서는 위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코일 자체가 뭐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여기는 S극이고 N극이기 때문에 극성이 반대가 되니까 코일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면 여기서는 기전력의 방향이 유기 기전력의 방향이 밑이라고 하면요. 얘는 극성이 반대니까 위로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 코일을 직렬로 쭉 피게 되면 이렇게 해서 얘가 내려가고 있고 흐르는 방향으로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정기적으로 봤을 땐 같은 방향이 되는 거예요. 같은 방향이 된다라는 것은 여기에 코일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연결되어 있으면 여기서 유기되는 기전력이 10V라고 하면요. 이 코일변의 합계한 값이 10개라고 하면 10배의 전압이 뜨면서 100V가 되는 개념입니다. 이게 중권의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이 중권을 전기 등가 회로로 피게 되면요. 이러한 형태의 그림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그림에서 우리가 브러쉬가 4개였죠. 브러쉬가 4개라는 것은 극이 4개라는 거거든요. N극, S극, N극, X극 해서 극이 4개고요. 브러쉬가 4개입니다. 자, 이 중권은요. 브러쉬가 4개고 극이 4개면 회로수가 병렬 회로수가 4개가 나와요. 앞에 있는 그림을 따져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된다라고 믿으시면 되고 외우시면 되고요. 궁금하시면은 시간 내셔가지고 한 10분 정도 제가 그린 것처럼 따라서 그려서 이렇게 등가 회로를 만들어 보시면 딱 나옵니다. 자,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 중권 같은 경우에는요, 병렬 회로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 회로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가 코일 변이거든요. 이거 하나가 코일 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있다라고 하면 코일 변 하나의 전압이 10V라고 했을 때 이 코일변이 하나의 이 회로에 10개가 포함이 돼 있다라고 하면 곱하기 10을 해서 100V라는 전압이 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요 코일의 합성 전압이 100V고요. 여기도 100V고 여기도 100V. 여기도 100V라고 하면 여기 뜨는 전압은 병렬이기 때문에 100V의 전압이 뜹니다. 자, 요거에 대한 내용은 회로 이론 시간 때 아마 강의를 할 겁니다. 그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요. 자, 요건 중첩이 되지 않고요. 대신에 여기서 나가는 전류의 크기가 5A라고 하면 여기도 5A. 이 회로에서 나가는 전류도 5A. 그 다음에 이 전류도 5A가 되기 때문에 병렬 회로에서는 하나, 둘, 셋, 4개 곱하기 4, 4개니까 4를 해서요. 20A라는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중권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요. 전압은 높지 않지만 대전류를 공급해 줘야 되는 그러한 설비에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팟권 같은 경우에 아까 파동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팟권은요. 병렬 회로수가 무조건 2개입니다. 2회로. 그래서 권선을 이렇게 10개짜리가 지금 하나, 둘, 셋, 4개가 있다라고 하면 40개의 권선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40개의 권선수인데 얘 같은 경우에 2개의 병렬 회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개의 직렬 회로에 20개의 코일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 개의 이 권선에 10V의 전압이 유기가 되니까 200V의 전압이 뜨게 되는 거거든요. 팟권 같은 경우에는요. 병렬 회로가 무조건 2개이기 때문에 이 권선, 전기자 권선이 직렬로 쭉 누적이 됩니다. 쭉 쌓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전압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 병렬 회로가 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가는 이 암페아 수가 5A짜리 2개니까 10A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압은 높아지지만 많은 전류는 공급할 수가 없다. 이게 팟권 발전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중권 발전기에 대한 이러한 특성과 개념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기술사 문제를 푸는 데는 아무런 도움은 되지 않지만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전기자 권선법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팟권인데요. 방금 제가 팟권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팟권은 극수에 상관이 없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팟권은요. 아까와 같이 극이 4개예요. 4개다. 그 다음에 극이 4개이기 때문에 브러쉬 수가 4개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브러쉬의 수가 늘어나고 극수가 늘어나더라도 팟권 같은 경우에 병렬 회로수가 무조건 2개입니다.
두 개고, 자, 팥권은요, 이 권선이 이런 형태로 가는 거예요. 이런 형태. 이렇게 파도 모양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팥권이라고 한다. 요거 이상은 보실 필요 없어요. 네, 이게 팥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는 중권과 팥권에 대한 비교표가 나와 있거든요. 자, 기술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 내용은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되고요.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앞에 이론적인 복잡한 내용들,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복잡한 그림들을 이해하시기보다는 제가 설명드린 정도까지만 보시고 실질적으로 요 표만 외우시면 직류 발전기와 관련된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많은 문제들을 풀 수가 있고, 뭐 다 풀진 않지만 여기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중권 같은 경우에 병렬 회로수가 제가 극수와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탁권 같은 경우에는 극수와 상관없이 항상 병렬 회로수가 2개이다. 자, 그 다음에 도체 굵기 국수가 같을 때 2극 이상의 다극일 경우에는 제가 저전압 대전류형. 왜? 병렬 회로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전류는 병렬 회로수가 2개면은 2배, 4개면 4배, 8개면 8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회로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공급할 수 있는 전류의 양이 늘어나지만 병렬 회로수가 늘어난다라고 해서 전압이 높아지는 건 아니다. 하지만 팥권 같은 경우에는요, 그 병렬 회로수가 2개로 정해져 있고요. 전기자 권선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의 병렬 회로에 연결된 직렬수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만큼 전압이 올라간다. 대신에 공급할 수 있는 전류의 양은 적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극일 경우에 고전압 소전류에 용이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나머지 부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균합선이라고 있는데 중권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전기자 권선 간에 그 위치라든지 자속의 분포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전기자 권선 간의 전압이 일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자 권선과 권선 간의 전압 차가 생기면서 그 정류자 편 사이에 아크가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과전류가 흐를 수 있는데 이런 과전류가 흐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권에서는 균합 결선이 필요합니다. 전압을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거. 하지만 단중 팥권에서는요,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요 내용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술사 공부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류 발전기의 권선법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